경기 북부 평화로 연계 4개 시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양주시와 동두천시, 의정부시, 연천군의 상생협력과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양주시민이 제기한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관련 환경 영향평가 재실시 요청에 대해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위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등의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연천 전고급에서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어떤 축제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4일 경기 북부 평화로 연계 4개 시군 간담회가 양주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김성원, 최영희 국회의원과 강수현 양주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평화로와 경원선을 공유하고 있는 양주시와 동두천시, 의정부시, 연천군의 상생협력과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양주시는 장기 요양시설 급여 법령 개정 요청을, 연천군은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 대상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 상향 등을 건의했습니다. 4개 시군은 관련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구체적인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이후 2번째로 개최됐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국회의원은 지난번 양주 시민이 제기한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관련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청에 대해 경기도 담당 부서와 면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양주 시민이 물류창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고, 이에 권익위는 경기도 규제개혁과에 해당 내용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민호 의원은 양주시청에서 행사한 권한이 오히려 양주 시민의 반복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민원이 발생한 양주시로 민원을 또다시 이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내에서 발생되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주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 문제는 지난 2022년 초부터 문제가 제기된 사안으로 물류창고 인근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와 소음, 진동, 상습 교통 체증 등의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위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등의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정례회 내용을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부터 제369회 정례회를 개회했는데요. 이번 회기 중에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 여부입니다. 염종현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서 지난 회기에 상임위 상정조차 하지 못했던 위원회 구성을 이번 회기에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인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이뤘는데 1,400만 명의 경기도는 몇십 년째 자치도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투기 TF도 운영하고 국회에서는 3개 법안이 발의되어 추진되는 등 모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경기 북부 주민들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하면서 이번 회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력과 합심만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기부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답례품 문제도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질의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답례품으로 특징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전세 사기 지원에 관한 대책에 대해 이주 지원금과 생활보금 자리 마련 등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 일부에서 피해 사례 협동조합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경기도와 이와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호 의원은 15일 5분 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공약집에 있는 공공의료시설 조성에 대해 짚었습니다. 도민권익 담당관에서 조사한 도민 이식조사 보고서에서 1,400만 경기도민이 원하는 제일 필요한 시설로 보건의료시설을 꼽았다며 양주시에 마련되어 있는 1,500평의 부지를 활용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용한다면 의료 인력 수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는 이미 공공보건 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 중에서도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비교적 성장 동력을 확보한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함께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 동안 진행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과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 심의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여부가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연천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로 전고급에서 열리는 축제 덕분인데요. 네, 연천군 지역경제과 이은영 주무관과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천군 지역경제과 이은영입니다. 예, 매주 토요일이면 전고급 일대가 들썩인다고 하던데요.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연천군 우리 전고급만의 특화 야시장으로 토토즐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그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그 군인 친화 도시여가지고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좀 역량 있는 장병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 랩, 밴드 공연 같은 거를 하고 또 군악대 특별공연 등 같은 데서 다른 곳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좀 특화된 무대를 선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상인들이 그러니까 내오는 먹거리로 좀 생맥주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공방 상인들의 이제 프리마켓, 그리고 거리 버스킹 공연, 그리고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과 상인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뜨겁게 호응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그래서 좀 많은 비용을 들인 큰 행사가 아니어도 좀 얼마든지 좀 수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상인분들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체감하셨던 것 같고요. 먹거리 부스 준비하신 상인분들은 이제 페스티벌 이제 끝나기 한 2시간 전에 준비하신 재료들이 다 소진됐다고 해가지고 네, 그만큼 좀 많은 인원이 찾아주셨고 좀 반응이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연천 나들이 계획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토토즐 페스티벌 언제까지 열리게 됩니까? 지난달 말에 그 동두천 안흥동에서 우리 연천군 청산면의 그러니까 대체 우회도로가 연결돼가지고 서울 경계에서 우리 연천까지 이제 승용차로 한 30-4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 좀 주말마다 좀 힐링해서 모험까지 수려한 자연 관광을 그 자랑하는 우리 연천군에 오셔가지고 주말에는 연천군 전고급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친군 문화 페스티벌, 전국 야시장 토토즐 페스티벌 즐기면 주말이 더없이 알찬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천군 지역경제과 이은영 주무관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옥정신도시는 인구 8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응급실이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병원. 2021년 응급실과 450개 병상을 갖춘 준대형급 병원으로 개원했지만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정부나 서울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층에서 하체에 계단에 물 주려고 들고 내려다가 넘어져가지고 인제도 끊어지고 뼈도 끊어지고 여기 일곱 관절 놓고 수술했어. 나는 이런 거 하지도 못하지. 여기 전화니까 여기 무슨 이런 거를 해. 여기는 그런 실력자가 없지 의사가. 양주시에 위치한 병의원은 20여 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시설은 전무합니다. 인접한 의정부에 2개의 대학병원이 있지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새 아파트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늘어날 추세입니다. 어린이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 의정부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폭증하는 인구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옥정 신도시 인구는 7만 63명으로 지난해 6만 명을 돌파한 이후 반년 새 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옥정 신도시가 얼마 전에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입주가 다 되면 거의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25만을 돌파하고 곧 있으면 2035년 35만까지 갈 예정인데 빨리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청 주도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6억 원을 지원하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나서고 있는 병원은 없는 상황. 커져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옥정 신도시엔 12,000세대가 입주하면서 8만 명의 인구가 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만 명까지 인구가 늘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